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교하며 읽기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원은요. 야간 조명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두 편의 글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편의 글이 각각 생각의 차이, 즉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원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야간 조명에 대해서 각각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내용 읽을 때 야경, 여러분들이 봤던 그 야경들을 떠올리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저물면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때요? 낮에는 밝으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밤 탁 되면 어떻게 되죠? 다양한 불빛들이 세상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아 화려한 불빛을 비추는 고층 빌딩과 오색 찬란한 네온 사인, 촘촘히 서 있는 가로등과 자동차 전조등까지 도시에 빛의 잔치가 펼쳐진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가는 도시, 낮이 아니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화려한 불빛을 갈아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양한 불빛을 비추는 무엇이 존재해요? 고층 빌딩요. 도시에 여러 가지 빌딩들이 많잖아요. 빛을 다 내뿜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네온 사인. 가게마다 네온 사인들 막. 그 다음 조금만 걸어가면 가로등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전조등까지 정말 많은 빛들이 밤에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밤에 이러한 빛들이 비춰지는 모습을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빛의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밤의 야경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들뜨는 성탄절과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거리는 빛이 부리는 마술의 세계로 빠져든다. 자, 그러면 빛의 잔치라고 했고 또 하나 다른 말로 표현했네요. 어떻게? 빛이 부리는 마술의 세계예요. 세계. 도시의 밤은 이렇다고요. 그렇게 우리 빛이 펼쳐 보이는 환상의 세계를 즐기는 동안 촘촘한 꼬마 전구와 전선을 온몸에 휘감고 서 있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도시의 밤의 모습을 쫙 예쁜 말로 다 표현해놨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밤에 가로수의 기분은 어떨까? 인간의 기분은 굉장히 즐겁죠. 어머 예뻐. 그러면 그 빛을 전부 다 온몸으로 맡고 있는 가로수는 어떨까?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무는 광합성과 증산 같은 생리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떨까라는 거 직접 물어볼 수는 없죠. 자, 볼게요. 겨울 춥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무는요.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광합성은 여러분들 알죠? 증산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학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휴면 상태를 맞게 된다. 계속해서 볼게요. 곰이 겨울잠을 자듯 11월에서 2월에는 나무도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다 까지요. 자, 겨울 이 상황이 되면
나무는 광합성 증산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요? 휴면 상태라고요. 휴면 상태. 즉 다른 말로 또 표현했네요. 뭐요? 나무도 겨울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식 시간 갖잖아요. 자,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되게 여기 국립 딱 들어가고 뭐 과학원 나오면 되게 신뢰성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평균 300럭스 내외이고 발열 온도는 28도씨라고 한다. 자, 이것은 휴식기를 맞은 나무에는 너무 밝고 뜨거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누구한테요? 나무한테요. 자, 이런 거죠. 겨울에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겨울에 나무는요, 뭐 쉬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곧 보게 될 거예요. 12월 24일 남의 생일날 맞죠? 나무는 전부 다 무언가를 감고 있어요. 오색 찬란한 전구들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구를 살펴보니까 밝기가 뭐 평균 300럭스요. 300럭스의 밝기와 그 다음에 온도는 몇 도요? 28도씨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너무 밝고 너무 뜨거우니까 나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나무의 기분이 어떨까요? 스트레스요. 기분 개빡침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왜? 쉬어야 되는데요. 너무 밝고 너무 뜨거우니까 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요? 가로수를 감싸고 있는 화려한 전구 불빛은요, 식물 내부의 생체 리듬을 어지럽히고 밤을 낮으로 인식하여 낮에 일어나야 할 광합성을 하게 만든다고요. 자, 여기까지. 어떤 빛요? 여기에서 설명한 밝고 뜨거운 빛요. 이 빛은요, 무슨 일을 벌이느냐? 나무의 생체 리듬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힌다고. 왜? 휴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어지럽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합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는 거죠. 밤에 광합성하게 만들어요. 나무한테 광합성은 일하는 거잖아요. 낮에 일하고 또 뭐가 돼요? 밤에 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 갑니다. 밤에 일어나야 할 생리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체 대사 균형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결국까지 다 읽어볼게요. 나무가 겨울을 나고 봄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적응력이 약해진다고요. 자, 다시요. 세 번째.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밤에는 쉬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밤에 해야 할 일을 낮에 하는 광합성을 또 해버리니까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생체 대사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겨울에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봄을 대비하는 적응력이요. 약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나무한테. 어떤 나무요? 밝은 전구들을 휘감고 있는 그런 나무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 글을 쓴 작가는 야간 조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일까요? 부정적인 관점일까요? 아하, 부정적으로 보고 이 글을 써내려 나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공 불빛의 피해는, 즉 야간 조명의 피해는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지금부터 무슨 내용 나올까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공 불빛에 의한 피해라고요.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 피해죠. 병원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인공 불빛에 의한 사람의 피해요. 이게 뭔데요? 안과를 자주 찾는다. 병원에 간다. 어디에?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안과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갈까요?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는 자, 일단 앞부분에는 과학산림연구원 자료 가지고 왔죠. 여기서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올까요? 이건 따로 정리 안 할게요. 신뢰성,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네이처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요. 오, 근시가 생겼구나. 눈에 병이 생겼구나. 라는 거예요. 불빛 아래에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수면 잠복기가 어떻다? 길어지고요. 잠 늦게까지 계속해서 못 든다고요. 무엇 때문에? 빛 때문에. 그 다음 뇌파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까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안과를 자주 가요. 그 이유가 뭔데요? 불을 켜놓고 잔다고요. 그래서 34%가 뭐? 근시라고요. 근시.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그 이유는요? 불을 켜놓고 자니까 잠자는 시간이 잠들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요.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요. 그 다음 뇌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아이들 눈에 특히나 도시에 불 켜놓고 밝은 데서 밤 늦게까지 생활하는 아이들의 눈에 뭐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는 인공 불빛에 의한 사람의 피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의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생체 리듬 호르몬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거 나왔을 때는 책 바로 덮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설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멜라토닌은 강력한 산화 방지 역할을 하며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 좋은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노화를 억제하고요. 저한테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위험해요 지금. 그 다음 면역 기능을 어떻게 한다? 강화한다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요. 면역 기능 떨어지고 그 다음 암에도 걸릴 수 있다까지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 몸에 뭐가 있느냐? 멜라토닌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 호르몬이에요. 생체 리듬 호르몬인데 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산화 방지. 두 번째는 중요한 거 노화 억제. 세 번째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 엄청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면역 기능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물론 적히진 않았지만 빨리 늙어버리겠지요.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합니다. 2004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아동 백혈병 학술 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은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 즉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썼어요.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자료, 그 다음 또 뭐예요? 국제아동 백혈병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의 자료를 가져다 준다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믿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신뢰성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간다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간 조명이요.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뜬금없이 암을 발생시킨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발생시키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야간 조명이 세포 증식과 사멸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뭐예요?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암과 연관이 있는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단 내용을 정리하면 멜라토닌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부족하면 이렇게 된다고. 특히나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학자들이 앞부분 줄여버릴게요. 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야간 조명이 암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밤에는 불 끄고 사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암이 발생되느냐? 멜라토닌이 분비가 방해된다고요. 무엇 때문에? 야간 조명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돼요. 그래서 방해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암과 연관 있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봐도 야간 조명 더 밝게 켜야 될까요? 아니면 줄여야 될까요? 줄이자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생물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햇빛 못지않게 어둠과 고요의 시간도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응축해서 한 방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히 쉬어야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자, 끊어볼게요. 자, 생물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어둠과 고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어둠과 고요의 시간이라는 것은 밤을 의미하는 거죠. 밤. 그럼 밤에 뭐 해야 되는데요? 편히 쉬어야. 편히 쉬어야 그 다음 생기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아침에 밤 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때요? 와우! 이렇게 밝게 가는 거 좀비처럼 가요. 후자죠.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해요? 편히 쉬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밭꽃이 뽀얗게 피어나고 달맞이꽃이 노란 꽃잎을 연다.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 다음 밤을 보낸 곤충은 아침에 이슬을 털고 힘차게 날아오른다. 생기를 얻는다라는 말. 사람도 깊은 잠을 자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생기를 얻는다. 어떻게 해야? 어둠 속에서 편히 쉬어야 한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편히 쉬기 위해서는 일단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그러나 도시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가 않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온갖 조명과 네온 사인,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붉게 달아오는 밤하늘에서는 별빛 한 점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앞문단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어둠 속에서 푹 쉬어야 된대. 자, 그런데요. 그러나 도시의 밤은 어둡지 않다. 도시의 밤이 어둡지 않다라는 것은 편히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어둡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다양한 야간 조명들이 있다고요. 조명, 네온, 사인, 가로등빛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밝아서 우리는 어둠이 없으니까 쉬지를 못한다고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별 볼 일이 없는 밤 전등 스위치를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우주 저편에서 수십 광년 전에 잠시 반짝였던 불빛이 조용히 등 하나를 내걸어 줄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 끄자고요. 야간 조명, 야간 불빛 줄이자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야간 조명, 불빛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꾸로 가볼까요? 백혈병 학술 회의 참석한 학자들, 그 다음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거 뭐예요?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자료.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야간 불빛을 줄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